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좀 첫 시간이라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수업에 조금의 미숙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뒤에 있는 그 이제 일본하고 그 조선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조금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는데요.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 시간에 첫 시간이었는데요. 자, 첫 시간에는 중국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된 이제 그 조약 그리고 배경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일본의 이제 문호개방 그리고 조선의 문호개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조선의 문호개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국사를 또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자, 일본은 이제 그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하면 1854년에 체결하면서 이제 그 영사재판권에 대한 것을 허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일본이 조선과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따라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난징 조약 그리고 강화도 조약 그리고 미일수호 통상 조약 이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는요, 뒷장에 보면요, 교과서 그 128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조약에 대한 그 내용이 탐구활동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왜 불평등 조약에 대한 얘기지를 나타내는 조항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따로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129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입니다. 자, 이제 처음은 중국은 이제 그 영국이 패해가지고 이제 난징 조약 그리고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위신이 많이 깎이게 되죠. 왜? 다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맺어진 조약들입니다. 그래서 위신이 많이 깎이는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청은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맹주였습니다. 아주 이제 독보적인 나라였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중심이 된 나라였죠. 왜? 2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조공관계 때문입니다. 이 조공지세 때문인데, 자, 조공지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조금 많이 길어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화해사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화해사상에서 나오는 이제 모든 이제 그 뭡니까,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화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자신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그런 것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로 최고의 이제 문화민족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밀려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슬슬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확 무너지게 되고 말죠. 자, 그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국제질서 성립입니다. 자, 이거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몇 가지 조약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요, 절대 간 적 없어요. 왜? 다 불평등점 맺었으니까. 그래서, 자, 청과 일본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조공 체제에서는요, 내가 너를 임명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임명하는 것을 허락한다. 네가 일본의 왕이라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마.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책봉입니다. 근데 자, 조약에서는 뭐예요?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양보할 테니까 너는 이걸 주라. 동등한 입장입니다. 자, 1870, 자, 조일이 아니고 청일 수호 조약이죠.
1871년입니다. 자, 이건 내용이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두 거 모두 상대국에다가 뭘 설치한다?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사관과 좀 비슷하죠. 영사관을 설치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권리까지도 다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영사재판관 아시죠? 네.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조공지수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조공채권관계에서는 이거 없습니다. 왜? 그 동아시아의 중심이 된 나라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죠. 명청. 이유가 안 됩니다. 그냥 명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 조공관계는 뭐냐? 자, 조공지수를 간 거는요, 주기적으로 사신들이 방문을 합니다. 청해 국경을 방문해 가지고요, 자, 황제한테 문안인사 드립니다. 문안인사 드리고 조활입니다. 그러면은 황제는 거기에 대한 답례로 뭘 주느냐? 각종 이제 그 희귀품들을 주는 거죠. 각종 이제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 책이나 비단이나 도자기나 아니면은 뭐 중국 그 청에서도 기증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은품으로 줍니다. 조선이 왜 이 조공 질서를 이제 허락하는 사대 관계로 딱 이제 했느냐? 조선은요, 명목적으로 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자, 사대 관계를 인정하면서 실용성 있는 관계를 자기들이 이제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만 조아릴게. 머리만 조아리면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끌어 가겠다.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사대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인데, 이게 인조반정이란다. 병자호란때 좀 청피를 당하죠. 진짜 조아려버렸습니다. 그때. 그것도 명나라도 아닌 청나라예요. 자, 이거는 국차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대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청과 일본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등해졌다. 좋은 관계 아닙니다. 천분 관계 아닙니다. 이거는. 자, 대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로스 통상조약이 있습니다. 조로스 통상조약. 이것도 조선과 러시아 간의 맺은 조약인데 청에 이 게임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동자적으로 체계입니다. 왜 이게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독자적으로 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선이 자주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여러분들 조미수 통상조약 아시죠? 조미수호 통상조규. 조미수호 통상조규 그 조규가 있는데, 이거 1882년에 미국과 조선이 체결한 국제조약입니다. 근데 이거 조선이 독자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이 중재를 했습니다. 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이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 청약 아시죠? 그 황춘선이 쓴 조선 청약, 그거 보면은 뭐 얘기가 나오니 그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청은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조선 너희들이 미국과 이제는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중재합니다. 말이 중재지 허락이지 이것도. 그래서 그 조선과 미국이 이제 그 조민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요.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요. 청에서 파견한 관리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그 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체결을 잘 했느냐 이걸 이제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 조로서 통상조약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청에 간섭 안 받는다 얘기예요. 옛날처럼 이제 간섭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자 결국은 전통적 국제적 질서관계가 무너집니다. 조공 체제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자, 청과 어느 정도 친했던 일본 남부 쪽에 있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쪽인데요. 유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구라는 나라가 그런데 1870년대 중반에 일본에 병합돼요. 일본이 침략받아가지고 병합되고 맙니다. 그래서 청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청포전쟁 폐기합니다. 청포전쟁에서 청이 패배하게 되면서 베트남이 잃어버리죠. 자, 근데 청포전쟁 이거 여성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면은 좀 뭔가 좀 이게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 단어가. 왜?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관이겠습니까, 이거? 청포전쟁.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모르면은 좀 섭섭하지만, 자, 청포전쟁 때문에 결국 청나라가 조선에 있는 군대를 어느 정도 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많이 물러나게 되니까 갑신정변이 터지게 됐죠. 1884년. 김옥균이 그걸 노렸죠. 자, 청포전쟁으로 인해서 청이 이제 여기다가 신경을 쓰게 되니까 조선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 쓸 것이다. 근데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뭐 실패했죠. 청포전쟁 때문에, 자, 청포전쟁을 이용해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 결론입니다. 자, 조공, 책봉. 자, 조공은, 자, 황제가 인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형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독자적인 지위를, 이제, 명과 청의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책봉은 뭐냐? 이제, 한나라 왕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 여기에 용어 설명을 좀 중대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쉽게 말하는 겁니다. 요약만 딱 해가지고, 핵심. 자. 근데 이게 이제는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근대적인 조약 체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근데 왜 일본이 우리나라가 조약 체결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청을 조선에서부터 떼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권을 인정한다. 이건 바로 뭐냐면 청의 간섭을 배제하게 되면 조선은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 속뜻입니다. 좋은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번지르한 것이죠. 근대적 조약체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혹시라도 메모하실 거면은 지금 화면에 정지하시고요. 적어주십시오. 정지. 예, 됐습니다. 자, 바로 다음 판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한테 결국 유린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지식층들이.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청이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겠다. 이거 식민지로 전락하면은 우리 망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해야 되겠죠. 그 아편전쟁 때 청의 그 8기군이나 이 주력 부대들이 어이없이 전투에서 패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느낀 거죠. 야, 서양의 기술이 너무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위기감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 책에서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그 근대화 운동이 바로 뭐냐면요. 이거 정부 주도한 근대화 운동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자, 에로아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 2차 아편전쟁 발생하게 되고요. 자, 텐진조 체결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조 체결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포교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진출해가지고요. 자, 이제는 이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모든 이제 문화를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종교라 하는 건 하나의 사상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사상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움 받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자, 중국은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뭘 주장합니까? 평등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뭔가 위기가 느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자, 근대화 운동 먼저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만화 역사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한중일 세계사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저자가 굽시니스트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아주 설명이 잘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 한중일 세계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굽시니스트 제작한 거. 그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게 더 재미가 있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역사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좀 지루해가지고 책 덮어버립니다. 그 박시백이 쓴 조선 왕조실록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만화책이지만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볼 것도 많아요. 자, 먼저 태평천국도 얘기하자면요. 자, 서양의 이 그리스도교 사상이 내륙으로 다 중국 각지로 다 전파가 되면서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몰락 양반, 그러니까 몰락 유생이 여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평등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과거에서 여러 번 낙방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 취준생이죠. 취준생. 자, 누구냐면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해가지고 이제 나는 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교 사상이 들어오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꿈을 꿨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 자기가 뭐 계시를 바라니 뭐 마호메트처럼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뭐 인물을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홍수전 맞나? 흥수전 아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홍수전이 주장하는 사상이라는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이제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요. 자 평등사회 건설. 평등사회를 건설하자. 신문지 타파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명대부터 쭉 몇백 년 쭉 내려온 아주 못된 인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자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발을 작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홍수전은 그거를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폐지했어요. 그리고 농민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입니다. 국민들, 그 청나라 전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이 농민들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자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농민들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하나도 반대 안 해요. 무조건 찬성합니다. 토지제도 개혁한다 하면 이걸 가지고 홍수전이 끌어들이죠. 토지제도 개혁하자. 균분제죠. 균등하게 분배한다. 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뭐 이름이 뭐냐? 천조전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조전무제. 천조전무제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균분제인데 토지제도를 이제 개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빨간 걸 쓰려고 하니까 빛이 반사돼가지고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하얀 걸로 하는데 이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물결을 마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죠. 이 대평천군운동. 그래서 엄청난 세를 과시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거의 10년 이상 엄청난 세를 과시하게 되죠. 청해 관군들이 이 운동을 토벌하려고 몇 차례나 내려가가지고 하는데도 실패해요. 관군 이게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군들이 결국 이 태평천군운동을 지나면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러냐하게도 이 태평천군운동은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지도층이 내분이 발생하게 되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홍수전의 이 권력의 맛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알력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층 내분이 발생하면 힘이 분산돼 버렸고요. 결국은 이 외국군에 있는 그 영국군의 장교인 이 사람과 연합이 돼 가지고요. 청해 이 태평천군운동 진압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얘기고, 자, 두 번째. 양무운동입니다. 연도는 1861년부터 1894년. 1894년 뭐냐면, 청해전쟁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 청이 무참하게 패배하면서 양무운동 실패하게 됩니다. 왜? 이 양무운동은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양무운동은 관에서 주도한 운동입니다. 태평천군운동은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요. 밑에 배선들이 주도한 것인데 양무운동은 관에서 주도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계획이죠. 자, 이 양무운동에서는 자 아편전쟁 때 청이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되니까 원인이 어디에 찾았냐? 서양의 기술을 찾았습니다. 서양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합니다. 자,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데 배경은 이거 좀 편집이 패배. 자, 위기감 보여줬고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향신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태평천국운동을 이제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데도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정국본. 이 사람은 이제 향신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용장. 관료층이 주도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 아니,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왜 중국의 정신을 그대로 전략하면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 칩시다. 저 솔직히 방탄소년단 멤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제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좋아한다 칩시다. 아, 노래 제목도 뭐였더라? 데이클럽인가? 자, 뭐 그거 뭐 노래를 좋아한다 치는데 난 방탄소년단 근데 멤버는 별로야. 자, 가수는 별로인데 노래는 괜찮아.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네. 노래를 좋아하면 가수를 좋아해야지. 세상을 그 가수의 가치관도 좋아해야지. 왜 근데 가수는 싫어하면서 왜 노래는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아니 기술을 받아들였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상 그리고 문화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겁니다. 이거 안 받아들여요. 중국 문화를 그대로 놔둔다. 중국 문화 놔두고 서양 기술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중국의 체제는 놔두고 서양의 실용적인 기술은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거 적었죠? 자,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이드 거 적으면은 나오지 않거든요. 자, 바로 양문도 이어서 합니다. 자, 중체서용을 앞세워가지고요. 개혁 추진합니다. 자, 근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왜? 받아들일 거면 제대로 받아들여야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였으면 그 기술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확실히 공부해. 사상, 문화 이런 것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상이나 문화는 중국은 뒤질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가 봅니다. 현대적인 기술. 자, 그 청나라 군대는요, 총을 들고 있어요, 전부 다. 총 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 군복이 다 청의 8기군 군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기술을 받아들였으면 서양 옷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양 옷을 안 받아들여요. 중국 이제 청나라 군사들이 보면은 복장 그대로예요. 옛날하고 똑같은데 총만 딱 들고 있어요. 창이나 화살이 아닌 총 이것만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면은 아무래도 전쟁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편한 게 많겠죠. 한데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의식이나 제도 따라가지 않는 거는요 결국 헛방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탄소년단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도 방탄소년단 가수를 멤버를 별로 안 좋아하면은 오래 못 간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냥 노래만 이제 인기 사도를 타게 되면은 그냥 끝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인데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 팬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돌 떼지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결국 일본이 어떻게 돼요? 메이지요신 일으켜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군대운동에 성공합니다. 메이지요신 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죠. 자,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 못 시켜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야,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세 번째. 무술기 얘기라고 합니다. 변법자금운동 시행됩니다. 1898년. 자, 이거는요, 이제 양문동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제 뭐래요? 제도하고 의식을 이제는 개조해야 됩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자. 양문동의 한계를 의식합니다. 뭐 때문에? 얻어 터져야 되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경험해봐야 사람은요, 아하,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딱 깨닫게 되죠. 마치 이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겠죠. 자, 엄마 말 안 듣고 놀러 다녔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엄마가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겠다. 제 경험입니다. 사기도 뭐 얼마 당한 것 같지도 않아서 한 15만 원? 아니 15만 원인데 솔직히 좀 솔직히 땅 사보세요. 돈이 그 나옵니까? 솔직히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그 어른 일 당하고 나니까 어른들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없구나. 자, 근데 이제 경험해봐야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알게 돼요. 자, 청해진의 패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을 하자는 건데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칸유에. 나 잊혀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칸유에입니다. 한 사람을 알아봅시다. 여러 사람 이래 말하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여기 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솔직히 암기 잘 못해요. 진짜입니다. 저 얼마 게으르다고요. 암기 못합니다. 자, 개혁 내용은요. 과거제 폐지하고요.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자, 과거제 폐지. 이게 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입헌군주제가 뭐예요? 이거 영국의 명예회의에서 나온 것이죠. 자, 왕은 군림을 통치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군주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이거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보수파가 한번 실패해요. 보수파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서태후락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100일 쳤네 끝나버려요. 100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되는 게 없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되는 게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죠. 의하단 운동, 그리고 이제 의하단 운동에서 더 안 되니까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우창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정이 무너지게 황제 중심의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는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메이지 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얘기 끝낼게요. 자, 자, 일본의 메이지 신이 보자면요, 이거는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자, 배경이라면은, 어딘 간에요, 이 조치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대항을 하게 되면서 이 일본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이 막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도 보면은요, 중앙집권 체제는 아니거든요. 약간 좀 지방 봉건 쪽 좀 이렇게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무라이들이 좀 많았다고 보죠. 이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성한 게 바로 이제 사무라이 세력들입니다. 자, 이 막부 세력과 이제 척을 지게 되죠. 그냥 하면은 우리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여기서 반대라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합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이가 뭐예요? 세상을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조난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막부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세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겨요. 에도 막부가 붕괴되죠. 천황 중심의 이제 국가가 생기게 돼요. 일왕 중심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한 이 적극적인 개혁이 바로 뭐냐면 메이주신입니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이라고 말하죠. 자, 패번치연을 단행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죠. 패번치연이 뭐냐? 자, 이제는 일본의 뭡니까? 번이라 하는 게 있죠. 번이라 하는 거 없애고, 그리고 도쿄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중앙을 완전히 이제 일원화시킨, 중앙 집권화 체제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하다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패번치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방 봉건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가자면은 예전에 중국처럼 군전제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 신분제 개혁하고요. 그리고 자, 근대적 공장을 설립하죠.
신문지를 개혁했다 하는 것에서 장모운동과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확실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징병제를 시행합니다. 이때부터. 지금은 일본 징병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혁들이 자 성공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자 개혁도 보면 상공업 중심의 개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도 많이 반대하고 그 농민들을 기반으로 지지 기반으로 하는 무장 단체 그 무신 세력들도 가만히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자 이것을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불만이 어디로 나오느냐? 정한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한론. 자, 정한론이 뭐냐? 한국을 정벌하자. 정한론입니다. 이걸 주장하게 되는데, 일본 내부에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이, 그 정치 권력 세력들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 정한론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를 좀 더 확실하게 다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좀 더 하자. 근데, 안 되겠다고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딱 척을 짓는 거죠. 해서 이제 그 세력들이 결국은 퇴출당하고, 자, 정한론은 잠깐 뒤로 미뤄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1870년대가 되면서 일본은 대만과 우리나라를 침략하죠. 강화도지역 체결하면 그때입니다. 자, 잠깐만 쉬고 가겠습니다.